봐봐. 얘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얘는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지?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러면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아래로 블록이면서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면서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있을 거야. 어찌 됐건 얘가 이 값이 얘보다는 항상 어때야 돼? 항상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이렇게.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 쓸 거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는 놈이 항상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 돼. 얘가 이렇게 성립해야 돼. 얘가. 됐지 원영이지? 꼴가닥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자. 그러면 1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ax 제곱 될 거야. 요까지 됐죠? 그 다음 요놈 넘어가면 플러스 1 되겠네. 그런데 요걸 갖다 묶으면 역시 1 마이너스 ax가 나올 거야. 이렇게. 요까지 됐어요? 넘어가자. 얼마? 플러스 얼마? 4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잘 봐요. 됐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돼. 커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예요, 얘가? 1이지. 1 집어넣으면 잘 들어. 1 집어넣으면 A에다 1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 그러면 X가 뭐가 와도 항상 4니까 A가 1일 때는 무조건 성립. A가 1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A가 1일 때는. 됐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아래로 볼록이 돼야 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려면 1-a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러면서도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은 됐어. 그러면 그래프가 1번, 2번, 3번. 어떨 때 항상 0보다 커? 니마. 몇 번이야? 3번. 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안 써놔도 이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고 얘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값이 다. 그게 바로 3번이야. 3번이 뭐야?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질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는 뜻이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요거를 찾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요거.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볼게요. 자, 볼게. 요 범위에서 만약에 요 범위가 없다라면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 요 범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쓰려면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야? 네. 음. 위로 볼록이야? 잘 보세요. 위로 볼록인데 얘는 직선이거든. 어떤 경우든 안 돼요. 어떤 경우든 항상 모든 값이 다 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어떻게 직선을 그리든. 제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야.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야. 플러스면서 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쓰려면 이제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직선이면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려면 교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라고 놓고 이렇게 풀고 교점이 없어야 된다. 요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요걸 이용하면.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가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는 이게 직선이거든.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값이. 절대로 없어요.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됐지?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이런 뜻인 거야. 자, 이제 그대로 해보면 얘가 직선이 마이너스 4와 이제 x축이 뭔가 있을 거야. x축이야 얘가. 알았지? 요 위쪽에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4와 요 사이에서만 얘가 위쪽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두 놈의 교점이 교점 사이에, 즉 교점 사이에 마이너스 4와 2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됐죠? 뭔 얘기인지. 됐어?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운 거 잘 질문해서. 다시 그러면 교점은 어떻게 구해? 얘와 얘를 뭐 해주는 거야? 연립해주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이야. 자, 넘어가서 풀어볼게.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다. 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넘기는 거야. 알았죠? 넘어가서 이게 묶이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이꼴 0 될 거야.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잘 들어.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렇게 베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두 근 사이에, 알파와 베타의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4와 2가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돼.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어. 이제 요걸 지울 거야. 잘 보세요. 요거 이해 갔지? 즉 얘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4와 뭐가 존재를 해야 된다? 2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다 알았어. 그러면 얘를 잘 들어. 요 놈을 하나의 함수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4와 2가 요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야. 이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굉장히 잘 납니다. 시험에. 물론 기말고사에서 나겠지만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이 문제랑 똑같다. 얘의 두 근 사이에 뭐와 뭐가 존재를 해야 된다? 마이너스 4와 2가 존재를 해야 된다. 됐죠? 그러려면 첫 번째 얘는 잘 들어.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뭐가 나와야 되고 아니 마이너스 4 사지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음수. 뭐를 대입해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음수가 나와야 된다. 됐죠? 뭐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a에 관한 2차 부등식 나와. 뭐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됐습니까? 2를 집어넣어도 0보다 작다라는 건 다 알았지, 그지? 그런데 요거 때문에 요거 봐봐.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서 2보다 작은 쪽에서만 음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좀 뭔지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일 때 0이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등호를 그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대요.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야.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된대요.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음수가 돼야 된대요.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되려면 첫째, 잘 들어야 돼. 첫째. 무조건 두 근을 가져야 돼요. 두 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두 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에요. 왜 두 근인데 0보다 크다가 아니고 같답니까? 크거나 같답니까? 우리는 중근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두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근이라는 것은 근이 하나란 뜻이 아니라 근이 두 개란 뜻인데 그것이 서로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포함하는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도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곱도 뭐가 돼야 돼요? 곱은 곱은 양수요. 양수.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찾아야 돼. 그런데 얘는 안 해도 돼요. 왜? 벌써 알파벳, 이것도 해야 되네. 여기가 4가 아니네. 따라서 요거부터 할 거예요. 판별식 D, 시작 얼마? K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풀고요. 됐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얼마야? 얼마야? 두근의 합이 뭐예요? K 플러스 1이지, 그렇지.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 두근의 곱이 얼마야, 저기서? K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지? 됐죠? 꼭 기억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다? 음수다라는 것은 첫 번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자, 볼게요. 이번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갖다고 해요. 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는. 그러면 니네들 생각해봐.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부호가 달라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야. 두 근의 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근의 합이 뭐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두 근의 곱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됐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거예요. 두 근의 곱이 여기서 뭐야? 두 근의 곱이 얘예요. 예.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이거 하나면 좋게요. 요거 하나면 좋게요. 요거 하나면. 왜 앞에 거는 두 근을 가져야 되는 판별식을 썼는데 왜 얘는 얘 하나면 족하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할 때는 곱이 마이너스면 끝나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썼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썼어.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죠.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판별식 안 해봐도 돼요.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왜 그래?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죠? 얘는 항상 0보다 커. 그런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판별식 안 해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요 놈이 음수가 되는 순간, 물론 여기가 플러스일 때예요. 플러스일 때. 왜? 두 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됐어?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얘는 잘 들어. 두 근을 무조건 갖는다. 그러면서도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무조건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그러면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무조건 뭐다? 양수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자, 보세요. 여기가 음수가 됐어요.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조건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잘 들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해봐라라고 하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해볼 필요가 없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읽어볼게. 얘는 두 근이 모두 뭐가 돼야 된대? 양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려면 얘의 두 근의 합도 뭐가 돼야 되고요?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돼요.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잘 봐요. 요 두 개만 갖고서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보여줄게. 이런 예를 두근의 합이 플러스고 두근의 곱이 플러스인 걸 내가 여기다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두근의 합이 얼마야?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 두근의 합이 얼마야? 1이죠. 됐죠? 두근의 곱 플러스 3 이꼴 0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1이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곱도 얼마예요? 3이죠. 요 조건 다 만족했지? 그런데 얘는 두 실근을 갖지를 못해요. 판별식 써보세요.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요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요. 요 조건 하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해가요? 그런데 2번을 보세요. 자, 두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얘는 합은 뭔지 모른다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는. 근데 여기는 뭐야?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대요, 여기.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 오면 하나는 플러스 오란 얘기야. 합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합이. 다 알잖아. 합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0. 0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맞지 않아요? 아니, 맞았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아,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아, 곱이 양수다. 아니, 음수다. 참 왜 이래.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정신까지 혼미해지잖아. 음수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다. 그래서 판별식 안 해봐도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합이 뭔지는 몰라. 만약에 요거 갖고선. 그런데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 값을 찾아서 얘를 음수로 만드는 A 값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A 값은 1하고 4야. 얘가 음수가 되게 하는 A 값이 얘의 정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갔어요? 됐죠? 자,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두근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 됐죠? 근데 요 두 가지 조건 갖고도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얘와 얘의 꼭지점의 좌표. 얘가 어디냐? 얘와 얘와의 중점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는. 중점은 어떻게 구해? 2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얼마? 베타지. 이게 중점이야. 꼭지점의 좌표야. 얘가 마이너스 4라는 요놈보다 커야 된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두근도 가졌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때 플러스가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중점,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이쪽에 있잖아. 마이너스 4보다 이 오른쪽에. 그러면 두근이 모두가 다 마이너스 4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이 저기서. 마이너스 2a.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푸는 거예요. 됐어요? 뭔 얘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리는 A의 구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봤어요. 2번. 2번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번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쟤를 fx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잘 봐. 두근 사이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야. 요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너무 쉬워요. 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보면 돼요. 마이너스 얘를 fx라고 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요. 무조건. 이거 하나만 해보면 돼요. 저기다 뭐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판별식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값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해했어요? 즉, 요 값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는 순간 요 놈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근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는. 이해가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봐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어요, 이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딱 그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렇게. 그럼 자, 첫 번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 이거 갖고도 안 된다. 세 번째. 뭐가 꼭지점의 좌표, 즉 중점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15-2번 보세요. 요놈 사이에 있대요. 두 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손 내려. 자,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두 근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이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된다. 됐죠? 근데 요거 갖고도 안 된다. 요거 갖고도 안 된다. 왜냐하면 두 근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2하고 2가 여기에 있어 봐요. 두 개는 다 만족하는데 두 근이 모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점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뭐보다 2보다 작아야 된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요 그래프만 그려놓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요 생각만 하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3번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근을 갖는데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대요. 하나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하나는 0보다 커야 된대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건 너무 간단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끝.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한 별씩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얘를 대입해서 0보다 작으면 일단은 두 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그래프는. 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고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는 요것밖에 존재하지 못해. 결국은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되냐?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도.